해볼게. 함수 y는 로그 2x에 대하여 f 합성을 3번 했네, 그치? 이것이 1보다 작아지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뭐 일단 뭐 굳이 쓴다면 로그 2에 이렇게 있고 로그 2에 로그 2야 이렇게. 뭐 굳이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이게 쓴 이유는 밑진수 조건을 잘 써줘야 되거든. 자, 요것이 진수이기도 하면서, 그치? 로그 2에 진수이기도 하면서 로그 2에 진수이기도 한 거야, 그치? 진수 조건 3번 써야겠지, 그치? 진수 조건을 3번 쓴 다음에 그리고 나서 부등식 풀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x가 0보다 크고, 두 번째, 로그 2의 x도 진수기 때문에 이것도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로그 2의 로그 2x도 0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치? 로그 2의 x도 0보다 커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들어간 거야.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x는 0보다 크다고,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x의 2의 0제곱보다 큰 거고, 이것은 로그 2의 x가 2의 0제곱이 1보다 크다는 거고, 결국 x가 크다는 거야, 그치? 이 세 개의 공통범위를 따지면 x는 2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진수 조건, 밑진수 조건 따져주면 x는 2보다 크다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 그리고 나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자. 이것이 결국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거든. 들어가는 게 이제 0보다 크다가 아니고 1보다 작거나 같다야. 이걸 다시 한번 써주면 첫 번째 풀면 뭐 굳이 f로 놔둬도 되는데 뭐 굳이 뭐 쓴 김에 그냥 마저 쓰면 로그 2의 x 이것이 몇보다 작거나 같을 거냐면 2의 1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너네 쓰면 안 보이겠지? 로그 2의 x가 2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그 다음에 x는 그 다음에 2의 4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그냥 풀이를 한 거야. 부등식을 풀이한 거. 이 조건과 밑진수 조건을 합쳐주면 x값의 범위는 2부터 해서 16 사이 이렇게 있어.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14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6번 보자, 그치? 다시 6번. 자, 두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부등식의 해를 구하여라 라고 했네, 그치? 부등식의 해를 구하여라.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밑진수 조건 써줘야겠지, 그치? 밑진수 조건 써주고 부등식 마저 풀어주면 돼, 그치? 밑진수 조건부터 쓰자. 첫 번째, gx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gx는 1이면 안 돼. 이렇게 안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fx는 0보다 크다. 밑진수 조건을 따진다면 g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g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1부터 가능한 거야. 그다음에 이렇게 흰색으로 칠할게, 일단. 이 흰색으로 칠한 부분만 가능하고 1이면 안 되니까 여기 1에서 구멍을 뻥 뚫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썼고, fx도 0보다 커야 돼. fx가 0보다 큰 범위는 얼마가 될 거냐면 이게 쭉 0보다 크겠지, 그치? fx가 0보다 큰 범위는 fx가 0보다 커. fx가 0보다 큰 범위. fx가 일단 0보다 큰 범위부터 이렇게. 흰색 범위. 쌤이 흰색으로 칠한 범위 내에서만 답을 확인해 볼 거야, 나. 벌써? 이거 괜찮니? 안 좋아. 안 졸았어? 혹시 생각하는 중에 쌤 오해한 거지? 자, 일단 이 범위의 해를 구하시라고 한 거야, 그치? 그럼 일단 첫 번째, 저식을 이제 풀자. g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랑 gx가 1보다 클 때로 나눠줘야 될 것 같아. 첫 번째, g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때라면 fx하고 부등호방이 바뀌어서 이것이 gx의 1제곱보다 작다. 그치? gx가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건 어디냐면 0과 1은 여기야, 사실. 여기 뭐 얘를 파란색으로 할까? 이렇게. gx가 0과 1 사이에 있는 범위는 gx가 0과 1 사이에 있는 범위는 여기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겠지, 여기. 정확하게 따져주면 gx는 어차피 단조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gx가 0과 1 사이에 있는 범위는 여기가 gx가 0과 1 사이에 있는 범위다. 요 범위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맞지? 근데 이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gx가 더 크거나 같아야 돼. gx가 더 크거나 같은 거니까 더 위에 있는 거지, 그치? 그럼 2부터 해서 gx가 4, 뭐 2부터 해서 쭉 위에 있긴 한데 fx가 지금 4부터 해서 정의가 안 돼 있네, 그치? 4부터 해서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요 해는 어떻게 될 거냐면 2부터 해서 gx가 더 큰 범위는 4까지. fx가 0이 되면 안 될 거니까 4에서 등호는 빼줘야겠지, 그치? 일단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gx가 1보다 클 때도 보자. gx가 1보다 클 때라고 하는 건 1보다 큰 범위니까 요 범위가 되겠지, 그치? 여기 있는 이 나머지 범위, 그치? 여기서부터 쭉이 요것이 gx가 1보다 큰 범위 쭉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gx가 1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어떠냐면 저 부등식을 풀어줄 때 부동호 방향이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부동호 방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fx가 gx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돼. fx가 더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아, fx가 더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가 되겠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될 거니까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써줘도 돼. 즉 x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야, 그치? 해당하는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아니면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지연아 괜찮니? 그냥 8번이야? 자, 그러면 이제 지워도 되니? 응. 지워도 돼? 자, 0과 1 사이 있는 실수 p에 대하여 로그 p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p가 양이 되는 x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치? 자, 얘도 보자. 0, p, 1 요 사이에 있어. 근데 로그의 p에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p 이것이 양이 되는데 이렇게 이것이 0보다 크다. 근데 p 값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p 값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x제곱 px 플러스 p. 자, 이것은 0과 1 사이에 있으므로 부동호 방향 바뀌어서 p의 0제곱은 1이니까 그냥 이렇게 써줘도 될 것 같아. 그치?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p-1이다. 자, 이것이 0보다 작은 거야, 이렇게. 이게 합과 곱으로 인수분해가 사실은 되거든. 이게 p-1과 플러스 1 그냥 곱하면 요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더하면 플러스 p가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거 어차피 인수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p는 실수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인수분해 그대로 해주면 x 플러스 p-1 x 플러스 1 이 친구가 0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다시 x-1 p 이것에 x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는 게 좀 편하겠지, 이렇게. 그치? 이것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근데 p 값의 범위가 0과 1 사이 있거든. p 값의 범위는 0과 1 사이 있고 마이너스 p 값의 범위는 0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 양변 다시 1 더하면 1 마이너스 p 0이 되겠지, 그치? 그럼 1 마이너스 p라고 하는 건 0과 1 사이에 있는 거야. 근이 그러면 마이너스 1과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근이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해야 돼. 2차 함수가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2차 함수잖아, 그치? 이 2차 함수는 한 근이 0과 1 사이에 있는 1 p야. 0과 1 사이에 있는 1 p와 그리고 마이너스 1 이고 두 근이 이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인데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인데 이게 0보다 작은 범위에 해당해야 돼. 여기 있는 범위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이것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 이것이 양이 되는 범위 결국 이것이 0보다 작은 범위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 x 그리고 1 p 우리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6-9 아이고 6-9번 볼게.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 그치? 근데 문제 보니까 지수 자리에 로그가 있거든. 지수 자리에 로그 있으면 무조건 양변 로그야. 지수 자리에 로그 있으면 무조건 양변 로그다. 자, 로그에 양변의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취해버리자, 이렇게. 밑이 10인 상용 로그 이렇게 취해주면 이렇게거든. 그러면 이렇게 볼게. 로그 x에 로그 x 이라고 쓰고 a 곱하기 로그에 100 곱하기 x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쓸 수 있어. 다시 한번 쓸게. 이러면 로그 x의 제곱이라고 쓰고 a에 이렇게 쓰자. 로그의 100이잖아, 100 플러스 로그의 x까지 이렇게 쓰자. 이렇게 쓰면
이거 2가 될 거니까 a에 2 플러스 로그 x까지 일단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다시 한번 정리할게. 그러면 로그의 x의 제곱 마이너스 a 로그 x 플러스 2a가 0보다 크다. 일단 이렇게 써줄 수 있거든. 그럼 당연히 로그 x를 t로 치환을 해줘야겠지, 그치? 로그 x를 t로 이렇게 치환하자. 로그 x를 t로 치환해도 범위는 모든 실수가 될 거야. t는 모든 실수. 마이너스 2. 고마워. 이렇게.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at 마이너스 2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것이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라고 했지, 그치?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모든 양수 x라고 했는데 이게 로그 x인데 당연히 정의역이 0보다 큰 그치 실수였겠지 그치 그러니까 x가 모든 양수라면 거기에 대응하는 t값도 모든 실수야.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돼. 같은 뜻이야. 여기까지 해야 돼. 이걸 치환하면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하므로 이때 판별식이 0보다 이렇게 여기 써주면 되겠지. 판별식 0보다 작다 바로 이렇게 써줘도 될까? 분명히 괜찮아? 네.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c 이것이 0보다 작으니까 a 제곱 8a가 0보다 작다. 마이너스 8a 0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 그 다음에 이거 5단원 연습 문제니? 6단원 연습 문제니? 5단원 이렇게 있어? 5단원 이렇게 있구나. 그 다음에 12번 할 차례네, 그치? 12번. 쌤, 잘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 자, 우라늄 237은 매일 일정한 비율로 붕괴되어 7일 후에는 절반이 된다고 한다. 며칠 후에 처음 양의 10분의 1 이하가 되겠는가? 라고 했네, 그치? 매일 일정한 비율로 붕괴된다네, 그치? 매일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거야, 그치?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원 이렇게 있어. 1,000원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것에 10%씩 감소한다 가정해볼게. 그러면 원래 있던 돈에 10%만큼 한 번 이렇게 감소한 거야,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10%가 감소했다라고 하면 이건 얼마가 될 거냐면 원래 돈 1,000원에 10%가 두 번 감소했다. 우리 예금할 때 이렇게 했었잖아, 그치? 뭐 증가하든 감소하든 플러스랑 마이너스만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면 되니까, 그치? 이렇게만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아, 그치? 매일 일정한 비율로 붕괴된다고 했거든? 이렇게 보자. 우라늄 처음 양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양으로 붕괴됐으니까 그것을 뭐 100분의 뭐 한 A만큼 이렇게 잡을까? A로 잡아서 A를 썼는데 P라고 씁시다. 그치? 미안해. P라고 잡아서 이게 며칠 후가 이렇게 됐어. 시간이 이렇게 N1만큼 지났다 치자. 여기 N1이 지난 후에 우라늄의 양인데 7일 후에는 절반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 N자리에서 7 넣을게. 이렇게 7일이 지나면 처음 양의 절반인 거니까 이렇게 처음 양의 절반과 같아진다. 이게 이 뜻이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럼 이렇게 생긴 그 지수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잠깐만 이렇게 하자. 1-100분의 p 조금 계산하기 번거로우니까 이걸 세면 x라고 쓸게. 그러면 ax의 7제곱은 a 곱하기 2분의 1이다. 이렇게 쓰고 뭐 a 이제 상관이 없겠지, 그치? 양이 뭐 0이 아닐 거니까 처음에는.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수를 7제곱 했는데 그 수가 2분의 1이 되는 그런 x값을 찾아보는 거거든. 그럼 이거를 구할 때는 지수 방정식 문제 나오면 양변에 로그 취한다고 했었지, 그치?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다항 방정식으로 만드는 거야. 로그 x의 7은 로그 2분의 1이 된다. 다시 한번 쓰면 7 곱하기 로그 x가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로그 2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양변 로그를 취해서 처음 양의 10분의 아이고 문제를 완전 잘못 읽었네. 일단 미안해, 잠깐만. 여기까지. 이걸 굳이 구할 필요 없어. 절반이 된다고 했지? 괜찮아, 여기까지? 그럼 x의 7제곱이 2분의 1인 거야. 이렇게 절반이 된다고 합니다. 이걸 굳이 구할 필요 없고 며칠 후에 양이
처음 양의 10분의 1 이하가 되겠는가만 구하는 거야. 며칠 후, 여기서 다시 볼게. 좀 A만큼이 있는데 1 마이너스, 잠깐만. 며칠 후에 양이 처음에 10분의 1 이하가 됐으니까 며칠이 지났대, 이렇게. N1이 지났는데 처음 양의 10분의 1인 거니까 처음 양의 10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처음 양의 10분의 1보다 작아지는 이런 N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지. 일단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소구하자. 이렇게 요것이 10분의 1보다 작아지는 이런 X값을 구하시오라고 한 거야. 그치? 일정한 비율로 분개되어 7일 후에는 절반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거거든. 이렇게, 그치? 그럼 X의 7제곱이 2분의 1이라고 한 사실을 이용해서 X의 N제곱이 10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그런 N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거 다시 한 번만 볼게. 이것도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로그의 X의 N 그리고 로그의 10분의 1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넘겨주자. N 곱하기 로그의 X는 이게 마이너스 로그 10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 값은 밑이 10인 로그이기 때문에 이 친구 이제 부호를 볼 건데 이거 다시 볼게. 양변이 아까 했던 것처럼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해서 2분의 1이 된다. 그러면 로그의 2분의 1이겠지, 그치? 그러면 로그의 X는 마이너스 7분의 1의 로그 2. 로그의 2분의 1이 마이너스 로그 2잖아, 그치? 7 넘겨주면 마이너스 7분의 1 로그 2야. 결과적으로 이 로그 X라고 하는 게 음수 값이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양변은 로그 X로 나눠주면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사실 부동호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이렇게 바뀌면서 로그 X분의 마이너스 로그 10이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N이 몇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7분의 1 로그 2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찍찍 해주면 N이 몇보다 커야 되냐면 로그 2분의 7보다 크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돼. 근데 문제에서 로그 2는 0.3010이라고 했으므로 이것은 0.301분의 7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야. 그치?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이게 23점 얼마 나오거든? 이게 계산하면 그게 N이 며칠 후가 되는 거야? 24일 후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거 괜찮아, 여기까지? 그거 괜찮니? 자, 그 다음에 17번. 넣어봅시다. 자, 17번. 이거 볼게요. 자, 1이 아닌 양수 x에 대하여 주어진 어떤 특정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게 있대. 이때 숫자 1과 a와 b의 대소관계를 비교하시오라고 했어요. 그치? 자, 이것도 볼게. 첫 번째. 일단 뭐 이렇게 변형하는 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x 플러스 1보다 로그의 b의 x의 x 플러스 1. 이것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거든. 그치? 이것을 만족한다 했어. 보통은 밑이 갖고 진수가 다른데 이건 좀 다르잖아요. 그치? x1이 아닌 양수 ab고 a, b 그리고 x는 양수. 이런 조건까지 우리가 들어있는 거지. 그치? 뭐 뒤에 뭐 잘린 거 없니 혹시? 0이네. 좀 책 보고 혹시 다르면 얘기해줘요. 알겠지? 이게 0보다 큰 것까지 나와 있어. 이렇게. 좀 잘려있네 이렇게.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거든. ABX는 양수고 로그 A의 로그 B의 쿵짝짝이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걸 풀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이제 그대로 푸는 거야. 그대로 푸는 방법은 뭐냐면 이걸 함수로 생각하는 거지. 그치? 첫 번째는 이거 함수로 생각해 볼까? 두 번째는 뭐냐면 저식을 변형시켜서 밑을 통일을 해서 그냥 뭐 일반적인 그 지수로그 부등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도 되는 거야. 은기야. 은기야. 괜찮아? 책 보고 있었지? 좋아. 어쨌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x가 양수거든. 그치? 참고로 x가 양수야. x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이것은 1 플러스 x분의 1이기 때문에 1보다 크거든. x분의 x 플러스 1은 1보다 큰 어떤 수야? 이렇게 보자. a, b도 양수기 때문에 뭐 어떤 그래프가 있을 건데 이게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1보다 큰 어떤 수야.
여기에 x분의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 칠게. 우리는 지금 우리 뭐 할 거냐면 로그의 at 그 다음에 로그의 b의 t 이 그래프를 그려서 똑같은 함수값 x분의 x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그것의 대소관계가 로그의 a가 이 자리에 t 자리에 로그 a 값이 더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치? 두 가지가 있어. 여기서 다시 볼게. 우리가 로그 함수를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으면 이것은 로그의 3x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좀 더 작으면 로그의 2x 이렇게 생겼었지. 그치? 자, 이 상태랑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또 있었지. 그치? 만약에 0과 1 사이에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로그 3분의 1의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1의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었어. 이렇게. 맞죠? 여기까지. 그럼 x의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숫자 1이 현재 여기 있는데 이 1보다 큰 어떤 수를 넣었을 때 그치? 대소관계가 밑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커지는 거잖아요. 그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두 함수 값이 어떠냐면 1보다 큰 수를 넣었을 때 양수가 돼야 된대. 양수가 되려면 이 그림은 안 되잖아. 이 그림이 돼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로그의 a의 x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건 요게 마치 a 같은 거고 요게 마치 b 같은 거다라고 생각해줘도 되는 거잖아. 1보다 큰 어떤 수를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냐면 로그 a의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고 뭐 a의 t라고 할까? 그 다음에 로그 b의 t의 그래프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그렇게 해서 1보다 큰 어떤 x의 x분의 x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이때 로그 b의 x분의 x 플러스 1보다 로그 a의 x분의 x 플러스 1이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러면 세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할 수 있거든. 주어진 조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치? 그러면 a보다 b가 더 커야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밑이 1보다 커서 증가하는 로그 함수가 나오고 그리고 더 큰 건 b가 될 거니까 1보다 a가 더 크고 a보다 b가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함수로 생각을 해줘도 되는 거야. 함수의 그래프 개형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밑을 한번 통일을 해보자. 어차피 모두 양수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자. 로그 a의 x분의 x 플러스 1인데 이것과 똑같은 형태는 로그의 x의 x 플러스 1분의 a분의 1이지. 그치? 어이구. 로그의 x분의 x 플러스 1분의 a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지. 그치? 밑을 요거를 x의 x 플러스 1로 통일을 한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양변에 주어진 수가 모두 다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다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거든.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이용하기 전에 저기 있는 거 그냥 역수를 취해보면 로그의 a의 x의 x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로그의 b의 x의 x 플러스 1분의 1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어. 그걸 밑변환 공식 다시 한번 써주면 이게 그대로 뭐가 될 거냐면 x의 x 플러스 1분의 a가 될 거고 로그의 x의 x 플러스 1분의 b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네, 또 이거 괜찮니? 근데 밑이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밑이 1보다 큰 로그를 소거시켜줘도 혹은 뭐 로그 함수로 생각해도 진수끼리만 대소관계 진수끼리의 대소관계가 전체식의 대소관계가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맞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로그의 b의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하나가 이게 0이잖아. 그치? 0. 이거 양수야, 양수. 이것을 역수를 취해준다라고 해도 이것이 양수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 그치? 뭐 2인데 역수 취해준다고 해서 음수가 되진 않지? 그치? 역수를 취해줘도 여전히 0보다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로그의 x분의 x 플러스 1분의 b가 여전히 0보다 큰 거야. 그럼 b는 x의 x 플러스 1분의 0제곱인 거니까 1이 되겠지. 그치? 이 친구는 b도 1보다 크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a도 1보다 크겠지. 그래서 두 수 모두 1보다 크니까 1이 잘 잡고 그 다음에 a고 b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응, 좋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 쌤이 한 자, 쌤 그때 얘기했는데 우리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그 어떤 삼각함수라고 하는 걸 다루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 체계를 다루는 건데 직교좌표에 있는 원, 뒷교좌표에 있는 점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 했었지, 그치?
첫 번째는 이렇게 놔둬서 좌표를 이런 식으로 1,3이라고 직교 좌표에 놔두는 거야. 이게 다뤄봤잖아, 그치? 해석 기하학이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다뤄봤냐면 뭐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어떻게 표시하냐, 평면 위에 있는 점을 어떻게 표시하냐, 직선은 어떻게 표시하냐, 원은 어떻게 표시하냐, 이런 방법을 우리가 원의 방정식까지 배웠던 것 같아. 이동은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 똑같은 점인데 떨어진 거리가 2야. 각도가 세타만큼 떨어져 있어. 그럼 뭐 예를 들어 이게 60도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 있는 점의 좌표도 마찬가지로 2,60도라고 쓰면 60도만큼 떨어져서 길이가 이만큼 가니까 정확하게 이 점 표현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두 개 대응이 안 된다라고 했었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떤 걸 활용했냐면 삼각 B라고 하는 걸 활용해서 요 길이가 2 코사인 60이고 요 친구는 2 사인 60이야. 그래서 줄여서 앞으로 이것을 만약에 2 코사인 60, 2 사인 60도라고 쓰면 이게 1이고 이게 루트 3인 건데 분명히 반지름과 각도만으로 위치를 표현한 거다 이거지, 그치? 분명히 이렇게 표현했을 때 유용성이 있는 상황도 있을 거야,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원이 있는데, 그치? 뭐 독립변수를 각도라고 하자. 각도에 따른 그때 좌표의 높이, 각도에 따른 높이도 어떤 함수가 되겠지, 그치?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어떤 이때 높이도 커졌다 작아졌다 할 거니까 이것도 함수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어디 분명히 유용성이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임의의 한 점의 좌표를 이렇게 반지름과 각도만 가지고 표현해도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물론 임의의 한 점을 이렇게 행렬로 표현해도 돼. 1,3 이렇게 행렬로 표현했을 때 장점 뭐 이렇게 변환시키고 이런 건데 이런 거 이제 고등 과정에는 없으니까 이것도 됐고, 그 다음에 어떠한 벡터로 평면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위의 점의 좌표를 뭐 3, 2원 벡터, 뭐 2, 2, 벡터, 뭐 이런 식으로 벡터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일단 뭐 나름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지?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지금 수원에서는 무엇을 배울 거냐면 요렇게 하나, 이거 하나, 그치? 각도와 반지름으로 이미 한 점을 표현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게 목표야, 그치? 그러면 각도잖아? 방금 했지? 각도에 따른 원에 해당하는 이 좌표 높이를 표현을 할 건데 그러면은 독립변수가 각도가 되거든, 각도. 근데 우리 배우는 이런 이 x축은 실수축이었어. 1, 2, 2분의 1, 뭐 루트 2, 그치? 뭐 로그 3. 이 안에 이런 것들이 이제 촘촘히 들어가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치? 근데 각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세운 거야, 그치? 원의 한 바퀴를 60등분해서 360등분이겠지? 360등분 한 것 중에 한 칸이야. 그거를 여기에 이렇게 무리가 있단 말이야. 실수축에 넣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또 그럼 각도축에 따른 어떤 원에서의 높이를 여기 따로 표시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y는 x 플러스 1 x제곱과 이렇게 연관을 시키려면 힘들겠지, 그치? 그럼 첫 번째 뭐 필요하냐면 각도도 좀 실수 체계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혹시라도 각도로 여기 이 안에 있는 실수축에 있는 어떤 임의의 한 실수들로 표현이 가능한지 그런 단위가 있는지 알아보자 이거야. 이걸 지금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건 뭐냐면 첫 번째는 각도 체계부터 새롭게 다루자 이거지, 그치? 다시 우리가 배운 이게 60분법이라고 하는 건 다시 원의 한 바퀴를 찍찍찍 해서 360 등분한 것 중에 한 칸이 한 칸. 그치? 하나야. 1도씨가 뭐지? 1도씨. 물에 어는 점부터 해서 끓는 점까지 우리 임의들 어떻게 했어? 100등분 했지. 그치? 그것 중에 한 칸이 되는 거야. 이게 1도씨야. 마찬가지야, 화씨도. 그 당시에 잴 수 있는 가장 큰 얼음물과 어는 점과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비율이 가장 큰 어떤 한 혼합물을 만들어서 뭐 소금물처럼 생각할까? 소금물 만들면 어는 점과 끓는 점이 좀 바운더리가 넓어지겠지, 그치? 그걸 180등분해. 그것 중에 한 칸을 뭐라고 한다? 화씨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치? 이 기본적인 도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대로 이게 시각적으로 보기 되게 편해. 그치? 뭐 30도, 45도, 아니면 뭐 50도, 100도. 이러면 시각적이나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 편한데 이걸 숫자 계산으로 다루기엔 조금 힘든 감이 없잖아 있거든, 그치? 이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치? 이거 영어로 뭐지? 아나? 셀시우스. 당연히 알지. 셀시우스인데 이거 한글로 하면 뭐지? 섭씨라고 하지 않아? 그치? 이게 왜 중국 갔다가 한국 오거든?
그치, 용어들이? 수학 용어들이? 그럼 셀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 셀시우스가 이름을 쌌잖아. 셀시우스.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셀시우스, 성이 셀이구나. 비슷한 걸 한문으로 찾는 거야. 프랑스면 불란서잖아. 그치? 셀, 섭이 비슷하네? 섭씨가 만든 온도가 된 거야. 그래서 셀시우스는 그래서 섭씨야. 진짜야. 파렌하이트 있잖아. 파렌, 화잖아. 화씨가 된 거야. 화씨가 만든 온도.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 아. 왜 떨어지지? 힘이 없네. 그렇다고. 뭘 알고 있었다는 거지? 아, 알고 있었다. 자, 그렇다. 오케이, 좋아. 어쨌든 이 단위 체계는 이러면 이제 실수로 다룰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단위가 없는 무차원의 변수를 우리가 단위를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야, 그치? 그래서 저번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단위를 새롭게 정의할 거야.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이 길이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걸 이제 실로 이렇게 이 길이 재서 여기 원통이라 했을 때 똑같은 실의 길이만큼 이렇게 원의 둘레로 붙여. 그럼 여기 해당하는 끝점이 있겠지, 그치? 근데 요 길이가 R이야. 이렇게 해서 요 선을 이렇게 하나 그치나? 이 원의 동심원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길이비는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모든 원은 중심이 일치하면 닮았을 거니까 이렇게. 각도의 변화는 없거든.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게. 반지름 길이분의 호의 길이. 반지름 길이분의 호의 길이를 새로운 각도 체계로 정의합시다. 새로운 각도 체계로 정의할게. 반지름 길이분의 호의 길이. 단위가 같잖아요, 그치? 기본적으로 소거가 돼서 이게 단위가 없어. 이게 무차원 변수라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만들면 실수처럼 다룰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다루기로 합시다. 그래서 반지름 길이분의 호의 길이를 새로운 각도 체계로 다루기로 하고, 그치? 이 호의 길이를 이용해 각도를 표현했다라고 해서 호도법이라고 표현하거나 뭐 라디우스 요거랑 그 다음에 각도 이걸 합성해서 그냥 라디안이라고 우리가 정의하기로 할게.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1라디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반지름 길이 R분의 호의 길이 R 이거 해주면 1라디안이 된다. 이렇게 우리 쓰기로 합시다. 수학에서 보통 많이 쓰이는 거 생략하잖아? 그치? 수학에서는 많이 쓰이는 거 생략하기 때문에 이 각도 이게 생략이 될 거야. 알겠지? 아무 말 없이 각도가 1이다 라고 하면 그냥 1라디안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대충 이게 한 57도 정도 돼. 57도 몇 도 이거 중요하지 않고 대충 57도쯤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2라디안은 뭘까? 원의 반지름 길이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요 길이가 R이면 이만큼 가는 거예요. 이렇게 2R만큼 요 길이 2배만큼 이렇게 가주면 요때 어떻게 해당하는 각도가 있겠지? 요것이 그냥 2라디안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치? 그럼 이렇게 볼까? 자, 여기 반지름 길이가 R인데 이 원의 둘레 길이는 파이 R이란 말이야. 그치? 반원의 둘레 길이는. 그러면 이 길이가 R이기 때문에 이 반원에 해당하는 각도는 얼마냐면 R분의 파이 R 라디안이야. R분의 파이 R 라디안. 이건 파이 라디안이네, 그치? 우리 근데 평각은 180도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럼 파이 라디안은 180도와 같은 거야. 파이 라디안은 180도와 같다. 파이 라디안은 180도와 같다.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얻을 수 있거든. 파이 라디안은 180도와 같다. 좋아. 파이 라디안이 180도와 같은 걸 알고 있으면 변환을 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이렇게 볼게. 예를 들어서 지금 딴 얘기를 하면 1km랑 1000m랑 같잖아. 맞지? 여기까지. 근데 뭐 아니 집에서 학원까지 얼마나 걸려? 길이가 걷는데 얼마나 걸려? 한 500m 걸리나? 아니 500m에다가 왜 말이야? 한 3km 되나? 1km? 모르겠어. 그래. 말 안 걸게. 자, 2km야, 2km. 예를 들어 2km가 있는데 여기다가 숫자를 곱해도 되거든? 2km에다 숫자를 곱해도 돼. 근데 1km랑 1000m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1km분의 1000m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냥 1이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 2km에다가 1000이 1km분의 1000m. 이렇게 하면 단위가 소거돼서 이것이 2000m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1분은? 뭐 1시간은 60분이야. 이렇게. 뭐 이렇게 있다 치면 예를 들어 이번에는 뭐 한 90분이 있어. 이건 뭐 숫자 1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60분분의 1시간은 숫자 1이니까 뒤에 곱하기 1 숫자 1 곱해줘도 된다 이거야. 뭐 마찬가지 방법으로
90분 곱하기 60분 분의 1시간을 해주면 2분의 3. 단위는 시간만 이렇게 남겠지.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이 되는 걸 알고 있거든. 이렇게 파이 라디안 분의 180도는 숫자 1이야. 마찬가지 방법으로 180도 분의 파이 라디안도 숫자 1이 되는 거야. 맞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이런 각도 있잖아. 그치? 이렇게 숫자를 또 곱해서 60도 곱하기 180도 분의 파이 라디안. 뭐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처음에 쓸게. 이렇게. 그럼 각도 날아가고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각변을 할 수 있었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마찬가지로 30도가 이렇게 있어. 30도가 있으면 180도 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쓰자. 이렇게 쓰면 각도 날아가서 3, 6, 18이 될 거니까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는 호도법이라고 하는 걸 새롭게 배운 거야. 첫 번째, 우리가 이번 단원에 하는 건 삼각함수에 대해서 하는데 첫 번째로 할 건 뭐냐면 각도 체계부터 정확하게 해야 돼. 각도를 새롭게 체계를 다뤄야 우리가 결국 나중에 삼각함수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거는 뭐냐면 이 1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야. 이렇게. 요 길이가 반지름이고 요 길이가 r이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반지름 길이분의 이것은 1라디안이겠지? 반지름 길이분의 그 다음에 호의 길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라디안의 정의다. 이렇게. 여기까지도 이해돼? 이것이 라디안. 이걸 이렇게 쓸까? 이렇게 우리가 써주기로 합시다. 그리고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 이걸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그치? 이게 제일 중요해. 파이 라디안과 180도는 같은 의미다. 그러니까 1라디안이 대충 57점 몇 도다를 아는 것보다 파이 라디안이 180도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인 거야, 알겠지? 일단 대충 요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 보자. 우리 왜 원의 둘레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이렇게 보자. 어떤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어떤 부채꼴이 있고 이때 호의 길이 이거 이렇게 잡기로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의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비례할 거고 이때 전체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인 걸 알고 있어. 근데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가 만약에 단위가 없는 무차원 변수인 호도법으로 표현을 하면 180도가 파이잖아요? 360도는 2파이겠지, 그치? 이것을 2파이로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네? 호의 길이 대 세타는 r 대 약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해도 돼? L은 얼마야? r 세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지. 한번 찾아 할까? 그게 세타를 곱하면 된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치? 우리가 전에 알고 있듯이 우리 원래 이거 어떻게 했었지? 2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세타였지, 세타. 이 세타는 60분법으로 표현한 세타야, 그치? 그 단위를 소거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360이라는 수를 또 나왔잖아, 그치? 원래 360 등분한 수니까, 그치? 이거 그럴 필요 없이 이거는 호도법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360도잖아, 그치? 호도법으로 60분법으로 360도가 2파이 r인 거니까, 그치? 호도법으로 표현했을 때 굳이 이렇게 단위 변환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이 친구 단위가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소거시켜줄 필요도 없는 거야. 곧바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호의 길이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지, 그치?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중심각의 크기와 원의 넓이도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중심각의 크기와 원의 넓이가 아니고 부채꼴 넓이겠지, 그치? 얘도 이렇게 보자. 반지름이 이게 r이야, 그치? 좀 이렇게 볼게. 이게 부채꼴의 넓이와 중심각의 크기가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전체 원의 넓이는 사실 파이 r 제곱인 거고 그때 전체 각의 크기는 60분법 말고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거 2파이 r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2파이가 되겠지? 파이 라디안이 180도인 거니까 이곳은 2파이가 된다. 이렇게 우리 쓸 수 있어. 그럼 파이 소거해서 이 친구는 이렇게 계산하면 세타 곱하기 r 제곱은 2 곱하기 s가 된다.
그래서 부채꼴의 면적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의 r제곱 세타다. 우리 이런 식으로만 써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근데 L이 r 세타니까 이거 우리 이렇게 써도 되겠네? 2분의 1 r 제곱 세타 대신에 2분의 1 곱하기 r 세타가 될 거고, r 세타 대신에 L 쓰면 2분의 1 rL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대체를 해줘도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할게. 호도법의 정의는 반지름 길이분의 호의 길이긴 한데, 그치?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친구 파이 라디안과 180도가 같다 이라고 하는 것, 요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 이게 정의겠지. 그치? 이거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냐면, 이게 애초에 단위가 없는, 그치? 무차원 변수이기 때문에, 그치? 어떤 호의 길이나 넓이는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것도 사실 좀 중요한데,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호도법으로 표현된 중심각의 크기,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L이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볼게.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있고,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30도야. 그치? 이때 요 호의 둘레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30도가 있으면 각부터 변환시켜주자. 1이지 1 곱하면 돼. 1을 이렇게 곱하면 되겠구나. 각도 찍찍하면 3, 6, 18 6분의 파이야 이거. 6분의 파이 라디안이구나.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L은 R세타야.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반지름 2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 해서 얼마가 된다? 3분의 파이. 이 친구는 그래서 얼마다? 3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겠지. 그치?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번에는 이거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쓸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렇게 쓰자. 요 길이가 대충 4쯤 됐다 치자. 이때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 이 친구는 2분의 1의 r 제곱 세타가 될 거니까 2분의 1의 4의 제곱 4분의 파이가 된다. 이 친구는 2 곱하기 파이만 남겠지. 그치? 4 하나 날려주면 넓이가 얼마 되는 거야? 2파이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반지름 곱하기, 그치?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의 호의 길이가 될 거니까 2개 곱하면 얼마? 파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크게 어렵지 않겠지, 그치? 자,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그다음에 삼각 B 이것도 한번 봅시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삼각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삼각비라고 하는 거. 뭐냐면, 자, 한 각도가 90도일 때, 그치? 즉, 한 각도가 9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다른 한 각도만 알고 있으면, 모든 삼각형은 AA 닮음이 되겠지? 닮음이야, 그치? 그러면 그 삼각형들은 닮음비가 전부 다 똑같을 거잖아. 그치? 직각삼각형에서 나머지 한 각만 정해지면 그 삼각형은 AA 닮음이 될 거기 때문에 닮음비가 항상 일정해. 맞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그때의 빗변이 있고 밑변이 있고 높이. 밑변 높이라는 용어를 사실 요새 쓰지는 않지만 일단 편의상 때문에 이렇게 할게 그냥. 그러면 다시 직각삼각형에서 닮음인 모든 삼각형들의 빗변분의 높이 B는 일정하게 돼 있어.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쓰자. 한 각도가 9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나머지 한 각도가 세타가 됐을 때 빗변분의 높이는 이렇게 우리 A분의 C인데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지. 그치? 마찬가지 방법으로 나머지 한 각도가 세타일 때 빗변분의 밑변은 A분의 B. 마찬가지 방법으로 밑변분의 높이는 B분의 C. 우리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었던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지, 그치? 삼각형이 대충 이렇게 생겼어. 세타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1이고, 2고, 루트 3이다. 그럼 이렇게 썼다면, 이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거는 2분의 1이네. 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하면, 이건 2분의 루트 3.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하면, 1분의 루트 3. 우리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치? 여기까지 괜찮지, 그치? 다시.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A야. 여기가 B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C라고 쓸게. 사인 세타는 A분의 B죠. 결국 이거보다 많이 쓰이는 게 이게 뭐 B라고 하는 건 A 사인 세타인 거잖아. 그치? 아, B라고 하는 건 A 사인 세타다. A에서 사인을 이용하면 B로 간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A에서 코사인을 이용하면 C가 된다. 그래서 C는 A 코사인 세타. 그리고 B라고 하는 건 C 탄젠트 세타였어. B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C의 탄젠트 세타. 우리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 그치? 여기까지 얘들. 이 삼각비 길이를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했었지. 그치? 뭐 이번에는 뭐 이렇게 볼까? 이렇게 있고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A야. 이때 요 길이 표현하시오라고 하면 이때는 뭘 이용해야 돼? 코사인 이용해야겠지? A 코사인 세타. 이 길이는 A 코사인 세타. 요 길이는 A 사인 세타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였지. 그치? 뭐 이번에 이렇게 할까? 여기 세타가 이렇게 있고 요 길이가 이렇게 있다. 요 길이가 만약에 A였으면 이것이 사인이 되는 거지. 그치? 이것은 A 사인 세타. 여기는 A 코사인 세타. 좀 요거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해. 알겠지? 뭐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다시 우리 확인하면 되겠지. 여기를 대창이라고 대창이 된다. 대충 쌤 먹고 싶은 거고, 여기 이 길이를 표현하려고 하면 이거는 C 탄젠트 세타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좋아. 우리 삼각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확인을 했지, 그치? 그래서 이거 두 번째 호도법 배웠고, 두 번째는 삼각비.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에서 한 각도가 세타고 길이를 각각 A, B, C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는 A분의 C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A분의 B다.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B분의 C다.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쓰는 김에 요것도 쓰면 좋겠지. 뭐 어차피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일 테니까 35도, 45도, 그리고 60도. 여기에 해당하는 특수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요거는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요건 그냥 같이 써놓자. 알겠지? 탄젠트 30도가 루트 3분의 1이고 여기서부터 루트 3씩 곱하면 돼. 이렇게 루트 3분의 1, 루트 3. 요거 잠깐만 필기하고 요거 필기 다 하면 쌤이 이거 다 지울 거거든. 요거 정리하고 쌤이 문제 좀 잠깐 풀어볼게. 여기 뭐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여기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여기만 잠깐 필기합시다. 자, 기본 문제 7-2번 볼게. 자,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선분 A와 선분 3BC가 서로 같을 때 이때 사인 A, 코사인 A, 그 다음에 탄젠트 A 값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한 거야. 그치? 각 C가 90이지. 그치? C가 90인데 선분 AB가 BC의 3배가 된다고 했었지. 그치? 뭐 이렇게 볼까? 이렇게? ABC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BC의 3배가 AB가 된다. 삼각형이 대충 이렇게 생겨야겠네. 이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 각 C가 90도인 삼각형에서 AB 길이는 BC 길이의 3배다. 여기가 A라면 여기가 3A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10 A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각 A야. 사인 A라고 하는 건 우리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 사인 A는 이걸 마치 세타라고 잡은 거잖아. 이렇게. 그럼 3A분의 A가 될 거니까 3분의 1. 코사인 A라고 하는 건 이렇게 쓰면 되겠지. 3A분의 루트 10A에서 약분될 거니까 이렇게. 탄젠트 A라고 하는 건 이렇게 쓰면 될 거니까 탄젠트 A는 루트 10분의 1A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두 번째 볼게. 기본 문제.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다.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고 여기 있는 각도가 여기가 15도야. 여기는 15도고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30도.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사인의 15도. 그 다음에 탄젠트의 15도. 이 각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어디. 이거 미안해. 8에 2네. 2루트 2네. 그치? 3이니까 그치? 2루트 2. 그래서 이거 다시 한 번만 쓰면 사인은 맞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3분의 2 루트 2. 그 다음에 탄젠트는 2 루트 2분의 1 이라 쓰면 되겠지. 2분의 루트 2 분모 분자에 루트 2 곱하면 될 거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4루트 2 아니야? 당황. 어디 2 곱하기 2분의 루트 2 해서 4분의 루트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네, 좋아.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볼게. 사인의 15도, 탄젠트 15도도 각각 구하라고 했어. 사인의 15도, 탄젠트 15도도 각각 구해보자. 근데 이제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이 한 외곽 같거든?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이 한 외곽과 같을 거니까 여기가 15도야. 이것은 15도 이렇게. 여기 15도라 쓸 수 있어. 그럼 이 친구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단 말이야.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니까 요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거야. 무언가 같으니까 미지수로 놔두자. 요 길이를 쌤이 A라고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A라고 잡을게. 이렇게. 여기까지 되지, 그치? 이건 특수각이 될 거기 때문에 1대2 대 루트 3이야. 1대2 대 루트 3이니까 일단 요 길이 같은 걸 2A라고 잡을게.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삼각형에서 여기가 30도니까 1대 2대 루트 3. 뭐 길이가 조금 뭐 비율상 안 맞긴 하지만 비율상 안 맞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써야지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써놓고 사인의 15도와 탄젠트 15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빗변만 구하면 되겠지, 그치? 빗변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 친구는 루트에 2a 플러스 루트 3a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이 된다.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 정리하면 이게 4고 3이니까 7에 a의 제곱 플러스 이 친구는 4루트 3a 플러스 a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겠지. 이렇게 제곱 될 거니까 이 친구 다시 한번 정리하면 루트에 8a 제곱 더하기 4루트 3a 제곱이야. 그럼 뭐 a는 일단 밖으로 빼주고 일단 이렇게 쓸게. 8 플러스 그 다음에 4루트 3a가 될 거니까 이 친구에다가 4루트 3의 a다. 일단 여기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할게.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보자. 8 플러스 요거 2만 하나 넘겨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기로 할게.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기 a는 이렇게 붙어있는 거고 여기 지워도 되니? a의 루트 쓰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 뒤에 6 곱하기 2 이렇게 다시 a의 루트 6의 제곱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루트 2 이렇게까지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서 루트에 루트 6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이라고 변형해도 되는 거거든.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개수 2로 맞춰서 이거 합가곡으로 분해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이 친구는 a 곱하기 절대값에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될 거니까 그냥 뭐 절대값 없이 벗겨져서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빗변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a 곱하기 루트 6 더하기 루트 2. 뭐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라 써도 되고 루트 6 더하기 루트 2라 써도 되는 거야. 이러면 다 했네, 그치?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구하냐면 사인의 15도와 탄젠트 15도 더하면 돼. 그래서 사인의 15도는 어차피 a의 약분될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루트 6 플러스 루트 2분의 루트 3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의 15도라고 하는 건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분모 분자에 2 마이너스 루트 3 곱해도 되겠네, 그치? 이것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고 분모 분자에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곱해서 유리화 실제로 한 번만 해주자. 여기까지 괜찮아? 이거 이해되니? 좋아.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너희들이 한 개 풀어볼까? 유제 7-4번 요거 한 개만 풀어보자. 엥? 이거지? 사인? 이렇게 이거 알죠? 사인 15도 그 다음에 탄젠트 15도니까 이렇게 7-4번이 그림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 우리 이제 각도를 이제 새롭게 표현했잖아요. 그치? 각도를 새롭게 표현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한 건 뭐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를 한번 확인해봤어. 좀 동떨어져 보이는 거긴 한데, 어차피 둘 다 나중에 한 번에 같이 쓸 거거든? 그래서 이제 삼각비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봤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각도 체계를 배웠다. 각도를 새롭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각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알아보자. 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이거든. 그치?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인데 앞으로 이렇게 할게. 두 반직선 둘 중에 하나를 10초선이라고 잡을게. 이게 기준점이야, 기준점. 10초선이라고 하고 요 선 하나를 뭐라고 할 거냐면 동경이라고 할게. 얘 움직일 수 있어. 그치? 10초선과 도형. 그치? 두 반직선이 이루는 뭐 어떤 도형이 각도인데 그 사이에 있는 요 각의 크기를 각이라고 할 거야. 그치? 요 각의 크기 우리 센 맘대로 뭐 이걸 알파라고 잡을게. 알파라고 잡을게. 다시. 10초선이 있고 동경이 있어. 근데 요 각의 크기 센 마음대로 대충 일단은 60분법 익숙할 거니까 60도라고 쓰기로 합시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를 이 두 반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만 나타내면 되거든. 물론 60도라 써도 되겠지. 근데 이걸 한 바퀴 돌아서 더 가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360 플러스 60인 거니까 이 친구를 420도 이렇게 써도 같은 표현 되지 않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 거꾸로 360 간 다음에 30만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300이라고 할지라도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표현하는 데 뭐 무리가 없잖아요. 그치? 같은 거네. 그치? 같은 걸 표현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 여기서 또 다시 우리가 360도를 더해서 친구를 780도다. 이렇게 써줘도 상관이 없는 거고 360도만큼 거꾸로 더 가서 마이너스 660도다. 이렇게 우리가 써줘도 사실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치?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하나의 각도를 표현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이걸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한 번에 표현을 한다면 이거는 몇 바퀴를 양의 방향으로, 이거 양의 방향이라고 할게. 양의 방향으로 돌았는지 음의 방향으로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치? 그렇게 몇 바퀴를 돌고 나서 그 다음에 60도만큼만 가면 돼. 그치? 거꾸로 한 바퀴 돌고 나서 마이너스 360도만큼 가고 나서 플러스 60도를 해줘도 된다 이거지. 그치? 각도에서 양의 방향은 이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반식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걸 우리 일반각에 대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쓸 거야. 여기 있는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 세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180도가 파이잖아? 이걸 우리 호도법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이 파이가 360도가 되거든. 곱하기 n 플러스 이거였다면 3분의 파이였지.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결국 2n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지, 그치? 몇 바퀴 돌아도 같은 각을 표현하면 같은 각이다. 그래서 우리 친구 이제 일반각에 대한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각. 일반각에서는 이것을 우리 시초선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동경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요 크기를 우리 알파라고 잡는다면 일반각 세타는 몇 바퀴 갔는지 모르겠지만 n은 정수야. 그치? 마지막에 플러스 알파만큼 혹은 어떻게 표현을 해도 좋은 거냐면 2n 파이 플러스 알파. 이때는 60분법이고 이때는 당연히 호도법이겠지. 그치? 이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자. 시초선, 동경, 이것을 양의 방향이다. 이 방향은 음의 방향이다.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뭐 여기까지 어려울 거 없을 거야. 그치? 앞으로 나오는 모든 관계들을 우리가 이제 일반각으로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볼게. 자, 뭐 이렇게 있어서 여기는 요 각도, 그치? 여기는 이 각도 우리 뭐라 잡을 거냐면 쌤이 이걸 알파라 잡을게. 여기를 베타라 잡을까? 요 각도를 베타라 잡을게. 이 베타라고 하는 각도가 있는데 이 각도도 대칭 이동 시켜줄 수 있거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y축 대칭 이동 시켜줄게. 이것을 y축 대칭 이동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y축 대칭 이동하면 이 각도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요렇게 가겠네. 그치? 자, 시초선 x축을 직교좌표 위에서는 시초선이 x축인데 이 시초선에서부터 해서 이루는 각도를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걸 알파라고 할 거야. 그치? 그럼 이때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냐면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되냐면 180도가 되겠지. 이건 180도야. 요 크기가 베타가 될 거니까. 그치? 알파 더하기 베타는 180도인데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도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두 번째.
이번에는 X축 대칭이동 한번 해보자. 여기는 요 각도를 우리가 베타라고 잡을게. 이것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주면 이렇게 나오겠지? 우리 요 각도를 뭐라고 잡을 거냐면 이렇게 간 게 알파가 되는 거잖아. 시초선에서부터 이루는 각도가 알파가 되는 거야. 대칭이동 했기 때문에 요 각도도 베타가 되겠지. 그럼 두 개를 더하면 한 바퀴가 나오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0도야. 그러면 360 곱하기 n,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바로 써도 되겠지. 이건 어떨 때냐면 이건 X축 대칭이동 했을 때야. 좀 시간 여유 있으면 쌤이 이거 여기다가 안 옮겨 적을 거거든. 여기다가 저거 직교좌표 3개 이렇게 해서 총 6개 쓸 거야. 알겠지? 이 자리에 같이 필기하면서 들어도 돼. 좀 이해가 되면, 안 되면 어차피 시간 줄 테니까 천천히 들으면서 보고. 자, 그 다음에 X축 대칭 한번, Y축 대칭 한번 한 걸 우리 뭐라고 하나? 원점 대칭 이동 한다고 하지. 이건 원점 대칭 이동. 원점 대칭 이동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자, 여기 베타가 이렇게 있고 이 각도가 베타야. 여기가 베타고 이것을 아까 한 것처럼 Y축 대칭 이동을 한번 하고, 그치? 그럼 요 크기가 베타가 될 거 아니야? 맞죠? 여기까지. 이것을 X축으로 한 번 더 대칭 이동하면 이 각도도 여전히 베타가 돼. 맞지? 근데 현재 X축과 베타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도 X축의 음의 방향으로 베타를 이루고 있으니까 막곡지각이 같은 거야. 막곡지각이 같으면 일직선상 위에 있겠지? 이게 일직선상 위에 있다. 원점 대칭 이동한 거지만 일직선상 위에 있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 어쨌든 우리 요 각도 시초선에서부터 이루는 각도를 알파라고 잡을 거기 때문에 요 보라색 각도가 알파가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이것은 뭐냐면 원점 대칭이라고 표현하던가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다.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이때 관계는 뭐냐면 이만큼이 알파잖아? 베타만큼 빼주면 되겠지? 베타만큼 빼주면 180도가 될 거야. 이때 관계는 뭐냐면 알파에서 베타를 빼주면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일반각은 그냥 붙여주면 될 거니까. 항상 이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자. 이번에는 이것을 Y축 대칭 이동 시켜볼게. 이렇게 생긴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있어. 여기 있는 요 각도가 베타야. 요만큼이 베타. 이것을 베타라고 잡는다면 요만큼이 알파거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대칭 이동 시켜주면 당연히 X축에서 베타만큼 떨어져 있으면 Y축에서 베타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 이게 대칭 이동한 거니까. 맞아, 여기까지? 근데 각도를 재든 어디서 재? 무조건 시초선. 직교좌표 위에서 시초선은 X축이기 때문에 요 크기가 알파가 되는 거야.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90도가 되겠지. 이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거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90도다. 360 플러스 n 플러스 90. 이 친구 90도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지, 그치? 자, 이번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보자.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줄게.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직선이 이렇게 있거든, 이렇게. 이것이 y는 마이너스 x야. 근데 여기서 베타라고 하는 각도가 있어. 이렇게 생긴 베타라고 하는 각도가 있는데 x축에서 요만큼 떨어진 거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즉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줬으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나? 그치? x축에서 떨어져 있으면 y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 크기가 사실은 크기 자체만 보면 이게 베타야. 근데 각도는 이렇게 재면 안 되지, 그치? 각도는 어떻게 재야 되냐면 x축의 양의 방향에서부터 해서 시초선에서부터 해서 이유는 각의 크기가 될 거니까 전체 크기가 알파야. 이 크기가 베타였기 때문에 알파에서 베타 더하면 270도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 무엇이라고 쓸 수 있냐면 이때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다 이라는 말이 있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270도가 되겠구나. 이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면 돼. 알파 더하기 베타는 270도고 일반각에 대한 표현을 우리 배웠지? 앞에다가 360 곱하기 n을 붙여주든가 뭘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냥 2n파이만 붙여줘도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일치할 때야. 두 직선이 일치할 때. 이렇게. 그럼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또 다른 직선이 뭐 이렇게 막 돌았더니 같이 있어.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겠지, 그치? 두 직선이 일치할 때.
얘랑 좀 다르지? 일직선상에 있고 각이 반대가 아니고 일치한다라고 쓸 수 있는데 요때 요 각도 이것도 베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알파야. 같이 같아. 그럼 같으면 빼면 0이겠지? 빼면 0. 그래서 두 직선이 일치하면 두 각도를 빼면 0이 될 거니까 요것만 남는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돼.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이 직선이 일치한다. 두 직선이 일치. 두 선이 직선이 일치. 정확하게 표현해야겠네. 두 동경이 일치. 자, 이랬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쌤이 여기다 다시 옮겨 적어야 되는데 너무 작게 적으면 안 보여서 크게 썼거든요. 요거 잠깐만 필기를 할까? 요 밑에다가 3개 적는데 일반각에 대한 정의고 성질 이렇게 쓰자. 첫 번째 정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 이 라인에 저 6개만 필기합시다. 먼저 필기를 하고 필기를 다 한 사람은 보기 기본 문제 7-4번 있거든. 7-4 시간 좀 더 줄까? 시간 좀만 더 줄게. 먼저 풀게. 자, 7-4번. 여기는 지워도 되겠지? 응. 자, 세타 값의 범위가 90도부터 해서 180도 사이에 있대. 90도, 그리고 세타 180도. 자, 이 사이에 있다. 자, 세타와 그리고 6세타의 동경이 일치한대. 동경일치. 동경이 일치한다고 했을 때 사인의 세타 플러스 6도의 값을 구하죠. 동경이 일치한다. 일단 이거 좀만 이따 풀어야겠는데 이 개념 안에서 설명해야겠다. 그치? 문제랑 좀 안 맞네. 이 동경이 일치한다 설명하려고. 일단 뭐 동경이 일치한다고 하면 빼면은 360 곱하기 n인 거야, 그치? 빼면은 360 곱하기 n이고 일단 뭐 이렇게 풀던 거 잠깐만 마저 풀게. 세타와 6세타의 동경이 일치한다. 이 말 뜻은 뭐냐면 동경이 일치한다. 일치하면 6세타에서 세타 빼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요것은 360 곱하기 n이 된다. 즉 5세타가 360 곱하기 n. 일단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세타는 얼마가 될 거냐면 5로 나눠주면 되겠네. 5, 7에 35가 될 거고 5, 20인 거니까 72 곱하기 정수야. 근데 문제에서 세타 값의 범위는 90도부터 해서 180도 사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세타 값은 얼마가 되냐면 n자리에 1을 넣어야겠지. 그래야 이 범위 안에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는 세타는 72도 곱하기 2에서 144도가 된다. 야,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건 사인 세타 플러스 6도인데 계산하는 건 쌤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고 일단 각도만 볼게. 144 세타 플러스 6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 사인의 150도가 된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자. 알겠지?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도를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타의 동경과 두 번째는 뭐냐면 세타의 동경과 6세타의 동경이 있는데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야.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라는 소리는 일치한단 말은 아니고 요 뜻이 되겠지? 그치? 이때 의미가 뭐야? 알파에서 베타를 빼주면 180도가 남는 거야. 이때 두 각도끼리 빼주면 6세타에서 세타를 빼주면 이거는 180도가 남고 그것을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야. 즉 5세타가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도가 된다. 아까 한 거랑 마찬가지로 세타는 그러면 75도 곱하기 n 플러스 그 다음에 5, 35, 5, 6에 30인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거든. 다시 한번 쓰지만 세타 값의 범위는 문제에서 90도부터 해서 180도 사이에 있다라고 했어. 90도부터 해서 180도 사이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n 값이 얼마면 되겠니? 이번에는 1이면 되겠지? n이 1이면 돼. 그래서 세타는 72 플러스 36도가 될 거니까 108도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문제에서는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10인데 세타 플러스 10 108도 더하기 12도가 될 거니까 코사인의 120도를 물어본다.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합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동경이 일치한다. 일직선 위에 존재하고 방향은 반대다. y는 풀마 x의 대칭, xy 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것만 그려보면 어떤 대응관계에 있는지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좋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일반각에 대한 정의를 다 했다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여기 지워도 되겠지? 이거 다 필기 못한 사람 찍었니? 이제 넘어가도 돼 이제? 응. 자, 일단 그럼 너희들이 밑에 있는 유제 7-8번 요거 한 번만 풀어보고 쌤이 삼각함수 설명 다시 한번 해줄게. 앞으로 우리 이 점의 좌표는 루트 3,1인데 xy점의 방향으로 떨어진 어떤 거리와 거리로 표현하지 않고 이 루트 3,1을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는 거냐면 여기 떨어진 길이와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 이것만 가지고 표현을 한다고 했었지, 그치? 이것과 이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서 배웠던 삼각 함수 성질을 이용하자라고 했어. 여기는 이 사인 30도가 될 거니까 이 직교좌표는 x축에서 y축에서 각각 떨어진 거리만큼을 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2의 코사인 30, 2 사인 30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 1, 루트 3,1을 정확하게 대응시킬 수 있는 거야. 그치? 여기 있는 점의 위치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여기까지 되니? 시연아? 시연아 괜찮아? 시연아? 괜찮아? 좋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표현을 하는 김에 위치를 반지름과 각도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김에 이렇게 조금 더 확장해 볼까? 이렇게 해서 각도가 예를 들어 한 120도쯤 됐다 쳐. 요 각도가 120도 이렇게. 요 길이가 2고 요 각도를 120도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돼도 그냥 이렇게 하자. 여기 있는 것을 똑같이 그냥 2 코사인 150 2 사인 150 이라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약속을 해버리면 분명히 반지름과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 가지고 여기 있는 위치를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우리 이렇게 그냥 약속하기로 하자. 여기까지 해야 돼. 우리가 배웠던 삼각비는 뭐냐면 한 각이 기본적으로 90도가 돼야 돼. 한 각도가 90도가 되면 나머지 한 각은 90도를 넘을 수 없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 삼각비 개념을 차용을 해서 위치를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두 개가 정확하게 똑같은 건 전혀 아니야. 그치? 이 개념을 차용한 것일 뿐이지 삼각비와 삼각함수는 전혀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앞으로 위치는 그럼 이렇게 표현할게. 다시.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지? 쌤이 보통 마지막 때쯤 정신 안 차리거든? 이렇게 바꿀게. 거의 다 설명했다 치면 그 다음부터 딴 생각을 해가지고 다음에 뭐 설명할지 생각해서 항상 이래. 고마워 도연아. 뭐 줄 게 있어. 자, 하나 더 있었네. 두꺼워 먹었으니 됐지? 아연이는? 뭐 더 하고 싶은 거 있어? 없어? 근데 초콜릿 좀 그런. 그만 먹고 싶다고? 이거 안 먹었거든 돼? 미안해. 이렇게 보자.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어.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는데 이렇게 볼게. 여기 이제 시초선에서부터 해서 즉 X축과 똑같겠지? X축에서부터 해서 떨어진 각도가 세타만큼 됐을 때 그치? 그때 해당하는 위치 이가 있거든. 이거 우리 이렇게 쓰기로 하자. 이걸 앞으로 뭐라 쓸 거냐면 이 점의 위치를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정의하는 게 이것이 삼각 함수다라고 하는 거야.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삼각 B는 비율이지? 그치? 현상아 괜찮아? 술 마시는 줄. 쌤. 무슨 일이야? 저 궁금했는데. 아까부터 뭐가 궁금했을까? 저 2 코사인 30도랑 2 사인 30도 있잖아요. 저게 왜 저거예요? 이게 왜 저거냐고? 아이고. 삼각 B에서요.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고, 요 길이가 세타면, 그치? 코사인 세타는 A분의 B야. 괜찮지? 그거 아는데요. B는 그러면 A 코사인 세타가 돼. 그래서
A에서 코사인 세타를 이용한 B가 되는 거야. 2에서 코사인 30을 이용한 요 길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대박이지. 대박이지. 이거 언제 배웠어요?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때 배웠는데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사실. 그래서 아까 삼각비 할 때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 이렇게 삼각형 돌려서 해줬잖아. 그치? 그때 왜 질문 안 했어? 그때 그때는 뭐냐, 좀 너무 당연해가지고. 너무 당연해서 이때는 안 당연했어? 근데 지금 괜찮아? 이제 당연한 거가 됐나?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이거 아이션데 이거 먹고 정신 좀 차려줄래? 신 거야 이거. 좋아. 질문 잘했어. 다 몰라 사실. 그래서 내가 질문 자꾸 해줘야 돼. 괜찮니 여기까지? 좋아. 다 모르는데 왜 저만 질문? 아니 이거 너만 모른다 할 수는 없잖아 쌤이. 나 모르는데 이제 많아서 질문 안 하는 것일 뿐이지. 잘했어. 아주 잘했어. 계속 질문해. 알겠지? 여기는 지워도 돼 이제? 좋아. 그래서 아까 삼각비는 비율이잖아?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지. 근데 삼각함수는 어때? 좌표잖아. 기본적으로 좌표야.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각도가 90도를 넘어갈 수도 있는 거야. 여기 뭐 마이너스 1440도 이런 게 돼도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삼각비랑 삼각함수의 개념을 완전 분리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다시. 반지름이 R인 원에서 X축과 떨어진 각도가 세타가 됐을 때 그때 해당하는 X좌표라고 외우자. 이게 정의야. 알겠지? 반지름이 R인 원에서 X축과 떨어진 각도가 세타만큼 됐을 때 그때 해당하는 Y좌표라고 암기하자. 이게 정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치? 이렇게 보자. 3 사인 150도를 계산해봐 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절대 삼각비는 아니야. 알겠지? 무조건 삼각함수고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걸 밑에다 쓸까? 4 사인 150도.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반지름이 4인 원에서 X축, 시초선이지 그치? X축과 떨어진 각도가 150도만큼 됐을 때 그때 해당하는 원과의 교점이 있지. 그 연장선이. 그치? 그 점에서의 뭐다? Y좌표를 의미하는 거야. 이 점의 이름 뭐라 쓰겠다 그랬어 쌤이? 이 점의 이름은 4 코사인 150도, 4 사인 150도. 이렇게 우리가 쓰겠다 이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렇게 우리가 대응 관계를 보면 요 크기가 얼마인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냐면 30도인 것도 생각이 가능해. 그치? 여기서는 우리가 삼각비 개념을 좀 차용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크기가 30도고 여기서 길이가 4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특수각을 외웠기 때문에 이게 얼마냐면 4에서 이렇게 해서 일로 가줘야 돼. 이게 4 사인 30도야. 이거 괜찮아? 이가가 아니고 이게 4 사인 30도다. 이건 그냥 크기지 크기. 사인 30도는 2분의 1인 거니까 이게 2가 되는 거야. 2. 그치? 크기가 이제 Y좌표도 그냥 요거랑 일치한 거니까 그냥 플러스 2라 써주면 돼. 요건 그냥 2가 되는 거지. 맞아 여기까지? 하는 김에 이것도 구할게. 4 코사인 120도도 마찬가지로 이때 해당하는 X좌표인데 이게 얼마가 될 거냐면 요 친구는 코사인 30도 2분의 1인 거니까 요 친구도 마찬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지. 1대 2대 사실 루트 3인 거니까 요 길이는 코사인 30도니까 2분의 루트 3을 곱했으니까 사실은 2루트 3인데 이때 이 길이가 2루트 3이야. 길이가. 좌표는 어떻게 돼야 돼? 음수잖아? 그럼 마이너스 2루트 3이 될 거니까 4 코사인 여기서 이 친구는 2다라고 쓰면 되고 4에 코사인 150도를 쓴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얼마 쓰면 돼? 2루트 3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써도 되겠네. 사인의 150도는 2분의 1이고 코사인의 150도가 마이너스의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 거야. 조금 어색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건 위치야. 그치? 위치를 표현하는 거다. 이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거는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이해돼? 재현아? 이해됐어? 좋아. 이해됐어? 좋아. 자, 그래서 이 그림 하나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 이 그림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고 이렇게 보자. 단위원을 그려서 이렇게 이 크기를 R이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 P
요점의 좌표를 P점이라고 한다면 이 P점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쓰자. P점은 반지름이 R인원에서 X축과 떨어진 각도가 세타만큼 됐을 때의 그때 X좌표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인원에서 X축과 떨어진 각도가 세타만큼 됐을 때의 Y좌표를 이렇게 우리가 쓰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이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하면 돼. 이걸 뭐라 한다? 이걸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하는 거야.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가 된다. 삼각 B랑은 달라. 각도가 90도 넘어갈 수도 있고 부호가 음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몇 개 연습을 더 해볼게, 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 코사인 마이너스 30도. 자, 이렇게 구해보시오라고 했어. 그치? 참고로 뭐 이렇게 볼까? 코사인 30도를 구하든 사인 30도를 구하든 사실은 코사인 30도와 사인 30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의 개념으로 활용한다면 X축과 떨어진 길이가 반지름이 1인 원에서 각도가 30도가 됐을 때 그때의 X좌표와 Y좌표인데, 이거 정확하게 삼각함수나 삼각비나 차이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삼각비는 어차피 1사분면에 있으니까 전부 다 부호가 플러스일 거 아니야? 삼각비와 삼각함수가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도 전부 다 그냥 삼각함수로 통일해서 생각해도 되겠지. 이게 굳이 삼각함수일지 삼각비일지 구분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전부 다 삼각함수야. 그치? 점으로 생각하자고. 어차피 값은 똑같을 거니까. 뭐 어쨌든 코사인 마이너스 30도를 계산하라고 하면 반지름이 1인 원에서 X축과 떨어진 각도가 음의 방향으로 30도만큼 떨어졌을 때의 X좌표야. 이렇게. 여기까지 되지. 요때 요 길이가 얼마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 친구는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야. 맞지? 이렇게 볼까? 사인의 마이너스 30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크기는 2분의 1인데 음의 좌표지, 그치? 그치? 4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음의 좌표.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1.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볼까 이제? 여기서 사실 여기 있는 임의의 P점의 좌표 X, Y가 그치? 이것이 무엇과 대응이 되는 거냐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와 정확하게 대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러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크기가 세타가 됐을 때 이때 기울기는 얼마냐면 X분의 Y거든? 기울기. 근데 이거는 X좌표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써도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고, Y좌표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써도 되는 걸 알고 있었지? 그럼 R과 R 소거될 건데 코사인 분의 사인 우리 탄젠트라고 알고 있잖아? 그치? 탄젠트 세타는 그러면 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치? 예를 들어서 4의 탄젠트 210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니야. 300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런 말 뜻이 있다라고 쳐보자. 4탄젠트 300도. 4탄젠트 300도. 그럼 반지름이 4인 원에서, 그치? X축과 떨어진 각도가 300도만큼 됐을 때, 그럼 요 크기가 60도가 되겠지, 그치? 그치? 그때 해당하는 직선의 X좌표분의 Y좌표는 결국 기울기잖아.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고 그게 X분의 Y가 될 거고 0,0에서부터 해서 이루는 각의 크기야. 그치? 이 크기가 60도였다면 이 크기가 60도였다면 오, 좋아. 잘 적었어, 시안이. 시안아, 괜찮지? 기울기 얼마야?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잖아? 맞지?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인데 요 기울기는 얼마겠어? 음수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이거 마이너스 루트 3인 거 이거 괜찮아? 도희야, 이거 바로 써도 돼? 은기야, 이거 괜찮아? 루트 3인 거? 그 요 친구 얼마다? 마이너스 루트 3. 아니, 이거 괜찮아? 좋아. 다시. 만약에 60도였으면 이때 기울기가 60도, 탄젠트 세타가 60도라고 하는 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이 기울기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60도였으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1만큼 증가했으면 요 길이는 루트 3A만큼 증가하면 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60도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것이 대칭성을 이루고 있을 거니까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 똑같이 루트 3A거든. 맞지? 여기까지. 근데 X가 A만큼 감소했을 때
y가 루트 3a만큼 증가한 거야. 그럼 마이너스 a분의 루트 3a가 되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 이거지. 그치? 플러스 60도일 때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이때는 x 감소량분의 y 증가량인 거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루트 3이다.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되지, 그치? 그래서 P점의 좌표를 이렇게 쓰고, 우리가 지금 이제 각각 대응을 시켰네. 어떻게 대응을 시켰냐면, R 코사인 세타를 X 좌표로, R, 이렇게 쓰지 뭐. R 사인 세타를 Y 좌표로 대응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코사인 세타를 물어본다면, 반지름 길이분의 X 좌표. 사인 세타를 물어본다면, 반지름 길이분의 Y 좌표다. 사실 이걸 외운다기보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천천히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 좌표분의 y 좌표는 이 친구는 코사인 세타분의 이렇게 쓸까? r 코사인 세타분의 r 사인 세타는 x분의 y가 될 거니까 이 친구 결국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가 된다. 우리가 이런 관계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선생님 이거 흰색으로 썼어야 되는데, 이거 흰색이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그치? 이렇게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치? 자, 이것도 좀 볼게. 사인의 330도. 2사인 330도. 자, 이것도 한번 알아보자. 이 계산 한 번만 더 할게. 2사인 330도. 현상아, 괜찮니? 현상아, 괜찮니? 자,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반지름이 이원에서, 장난하는 거야. 진짜 장난하는 거야. 미안해. 반지름이 장난이었어? 반지름이 2인원에서 x축과 떨어진 각도가 330도가 됐을 때, 그때 원과의 교점이 있잖아, 그치? 그때 해당하는 y좌표를 의미한다. 요 각도가 얼마? 30도가 되겠지? 그럼 여기가 얼마 되는 거야? 길이가 1이지. 그치? 길이가 1. 이 좌표는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된다. 혹은 사인의 33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변환을 시켜줘도 된다. 좋아. 그 다음에 이번 이렇게 해볼까? 코사인 3분의 2파이도 한번 보자. 이번에는 좀 호도법으로 오늘 배웠잖아, 그치? 호도법으로 표현된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우리 저번 시간에 쌤 외우라고 했었지? 3분의 파이는 60도. 6분의 파이는? 30도, 그치? 4분의 파이는 45도. 물론 뭐 파이분의 180 곱해도 되지만 이 세 개는 많이 쓰이니까 외우라고 했었어, 그치?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코사인의 3분의 파이 곱하기 2야. 이렇게. 여기 60도거든. 코사인 120도랑 똑같은 거다. 일단 뭐 어색하니까 호도법으로 바로 생각한다기보다는 60분법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치?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코사인 120도가 된다. 쓸 수 있어. 그러면 반지름이 1인원에서 x축과 떨어진 각도가 120도가 됐을 때 그때 해당하는 x좌표가 되는 거야. 이 좌표를 물어봐. 근데 이 각도의 크기가 120도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60도가 되겠지. 여기는 60도. 그러면 이것은 이때의 x좌표는 코사인 60과 똑같은 거잖아. 맞아, 여기까지? 요 크기가 얼마? 코사인 60은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좌표는 얼마? 2, 4분면이 있잖아, 그치? 좌표가 음수가 될 거니까 부호만 신경 써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우리 이렇게만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치? 좋아. 그럼 이거 보자. 혹시 이거 썼니? 아직 안 썼지, 그치? 좋아. 여기다가 여기 쓰면 안 보일 텐데 여기다 이어서 쓸게. 지금 여기 좌표야. 코사인 세타는 x좌표. 이거는 x좌표.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y좌표. 그 다음에 코사인 분의 사인인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거든. 그럼 이렇게 보자. 여기서 1사분면에서는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기울기도 전부 다 양수인 거야. 모두 다 양수인 거고 2사분면은 어때? x좌표 음수지. 그치? 코사인은 음수야. 그 다음에 사인과 기울기. 이것도 전부 다 음수가 되겠지. 코사인도 음수, 그 다음에 탄젠트도 음수, 사인 좌표만 양수야. 여기서는 사인만 양수가 되겠구나.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여긴 어때?
x좌표도 음수고 y좌표도 음수인데 기울기만 양수가 되겠지. 여기는 탄젠트가 양수이고 나머지 값들은 음수인 영역이다. 여긴 어때? x좌표 양수, y좌표 음수, 기울기도 음수야. x좌표에 해당하는 코사인 세타만 양수가 되는 영역이고 이거는 기울기든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전부 다 양수인 영역이 된다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되지, 그치? 그래서 어떤 사분면에서 사인 세타는 2사분면에 있으면 항상 양수, 탄젠트는 항상 그래. 양수, 탄젠트가 3사분면에서 양수, 코사인도 4사분면에서 양수다라고 쓰면 돼. 그래서 뭐 좀 유치하지만 뭐 얼싸 탄코, 얼싸 안고, 뭐 올 산타클로스, 뭐 대충 이렇게 알아서 외우기로 합시다. 못 들은 걸로 해. 알겠지? 허는 뭐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사분면 위치에 따라 부호가 이렇게 결정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인에 150도가 있다. 이거 뭔지 몰라도 양수야. 2사분면에 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코사인에 예를 들어서 210도가 있어. 180 플러스 30도니까 3, 4분면에 있잖아. 탄젠트를 제외하고 전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친구는 전부 다 음수가 되는 거지. 이것들이 양수인 구간인 거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전부 다 음수가 된다. 이렇게 써주면 돼. 뭐 예를 들어서 탄젠트에 예를 들어서 300도가 있어. 4, 4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야. 이것이 플러스. 코사인이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전부 다 플러스인 거다 이거지. 4, 4분면은 코사인을 제외하고 전부 다 양수가 될 거니까 봐도 이건 딱 봐도 음수다. 이 정도는 우리가 바로 뽑아낼 필요가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랑 여기까지만 빨리 필기하자. 자, 기본 문제 실라지 3번부터 볼게요. 자, 원점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라고 한 점이 있어. 자, 이것을 지나는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자, 이 사실을 이용해서 사인의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무조건 이제 앞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나오면 무엇으로 봐야 되는 거냐면 삼각함수로 봐야 되겠지? 삼각함수. 어쨌든 마이너스 4, 3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이것이 시초선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이렇게 정의하겠다 이거 이렇게. 자, 그럼 여기가 4, 3인 거니까 길이는 5가 되겠지 이렇게. 맞지? 여기까지. 이 점의 좌표가 주영아 마이너스 4, 3이래 이렇게. 여기까지 됐지, 그치? 그러니까 대응을 시키자. 반지름이 5인 원에서 x축과 떨어진 각도가 세타가 됐을 때의 x좌표가 마이너스 4야. 맞지? 반지름이 5인 원에서 x축과 떨어진 각도가 세타가 됐을 때의 y좌표가 마이너스 3인 거야. 괜찮지? 여기까지? 그리고 그때의 기울기 x좌표분의 y좌표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이 된다. 즉 코사인 세타 얼마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는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4.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플러스 4분의 3. 어차피 3, 4분면에 있으니까 부호는 탄젠트만 플러스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뭐 어려울 거 없겠지, 그치? 좋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보자. 자, 사인의 4분의 9파이. 요것도 한번 구해보자. 사인의 4분의 9파이인데 2파이가 360도인 거 알고 있거든? 그럼 우리 이렇게 쓰자. 4분의 8파이 플러스 파이라고 이렇게. 일반각에 대한 표현에 의해서 세타가 360 곱하기 어떤 알파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거 어차피 의미 없잖아. 몇 바퀴 간 건 의미가 없어. 이 2파이지, 그치? 사인에 한 바퀴 가고 나서 4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더 간 거야. 그치? 이것은 사인의 파이와 같아. 이건 그냥 일반각의 성질인 거지. 여기까지 해야 돼? 일반각의 성질이야. 사인 4분의 파이고 4분의 파이는 45도니까 이건 그냥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코사인의 3분의 14파이. 코사인의 3분의 14파이도 이렇게 보자. 이것도 일단 최대한 보자. 3분의 이게 12거든? 이렇게 일단 분리해볼게.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코사인의 4파이지, 그치? 2 곱하기 2파이. 2 곱하기 2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 두 바퀴 돈 거야, 그치? 두 바퀴 돌기 때문에 일반각의 표현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그치? 근데 이렇게 또다시 씁시다. 어떻게 쓸 거냐면 2 곱하기 3분의 파이라고 씁시다.
3분의 파이는 60도야, 그치? 2 곱하기 60도. 60도만큼 두 번 갔으니까 120도가 되겠지? 반지름이 1인 원에서 x축과 떨어진 각도가 120도가 됐을 때 그때 해당하는 x 좌표지? x 좌표야. 그치? 2, 4분면에 있으면 사인 제외가 전부 다 부호는 마이너스잖아. 그리고 이 크기가 나머지가 얼마가 될 거냐면 60도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지.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좌표이기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만 붙여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응. 좋아. 그 다음에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9파이. 이렇게 봅시다. 얘도 이렇게 볼게. 탄젠트의 마이너스 4분의 8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씁시다. 다시 탄젠트의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야. 일반각의 표현에 의해서 뭐 2파이 한 바퀴를 앞으로 돌든 뒤로 돌든 그건 저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치? 일반각의 정의에 의해서 이것은 그냥 무엇과 똑같냐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와 똑같아. 무엇을 의미해? 기울기를 의미해. 그치? 자, 뭐 반지름은 기울기에서 상관이 없어. 어떤 원이 있고 그 원에서 x축과 떨어진 각도가 마이너스 45도가 됐을 때 그때 해당하는 기울기겠지. 그래 끄덕끄덕. 좋아. 끄덕이고 올라와야 되는데 준아야? 그치 올라와야지. 끄덕였으면 내렸으면 올라와야 되니까. 이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야. 그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므로 이것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뭐 어렵지 않겠지, 그치? 좋아. 그 다음에 쌤이 기본 문제 7-5번 이거 하나만 풀게. 자, 기본 문제 7-5번. 자, 좌표 평면에서 문제 다 같이 읽자. 중심이 원점 5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을 10등분하여 각 분점을 차례대로 P1부터 해서 P10까지 정의하여라 라고 했어. 이때 사인 1, 사인 2, 사인 3에서 사인 10세타까지 구하시오라고 했지, 그치? 자, 원의 중심각을 10등분 한 거야. 그래서 그것의 하나를 무엇이라 잡았냐면 세타로 잡았어. 이 사실을 이용해서 사인 세타, 사인 2세타, 점점점 해서 사인의 9세타까지, 아니 10세타까지구나. 10세타 값이 얼마인지 구하시오라고 한 거야. 일단 여기까지는 되지, 그치? 10등분 해야 되거든? 10등분 할 건데 이제 여러 등분 하기였을 때 한 각의 크기가 얼마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 그래. 그치? 좋아. 근데 이렇게 생각해볼게. 원의 둘레를 4등분 한다라고 생각하면 선 하나 그을 때마다 요렇게, 그치? 교점 2개씩 생기잖아. 예를 들어 그냥 뭐 짝수로 등분한다면 이렇게 생긴 교점을 이용해서 정다각형 만들어주면 돼. 괜찮아? 예를 들어서 6등분 한다 치면 직선 3개 쓰면 되는 거야. 직선 3개. 이렇게. 그러면 6등분하는 교점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전부 다 교점끼리 이어주면 각의 크기를 정확하게 6등분씩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10등분 한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주업. 직선이 5개 필요한 거야. 맞죠? 여기까지. 직선 5개로 우리가 정의를 합시다. 그냥 일단 그렇게 그릴게. 그리고 10등분하기 그나마 가장 편한 방법인 것 같아. 이렇게 원이 있고 쌤의 직선 5개를 그릴게. 하나, 그 다음에 둘, 그리고 셋, 그리고 넷, 그리고 5개. 이렇게 우리가 그리기로 하자. 그래서 생기는 교점들을 각각 이어서 정N각형을 만들게. 십각형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만들기로 할게. 괜찮지, 여기까지?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이 정N각형의 중심이기로 한 거지. 여기에 이제 직교좌표의 중심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 이해되지, 그치? 각이 어때, 이때? 각이 전부 다 똑같다라고 우리 생각합시다. 이렇게. 이게 10등분이 된 거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돼? 네, 좋아. 일단 여기까지 했어. 그치? 요거 축은 필요 없는 거야, 이게. 이 사실 축 필요 없는 거야. 그럼 하나가 세타, 2세타, 3세타, 점점점에서 10세타까지 쓸 수 있지. 우리는 십각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맞아, 여기까지. 그러면 사인 1세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세타만큼 갖고 오니까 이 친구가 사인 1세타가 되는 거야. 여기가 세타, 여기 2세타. 아, 그럼 여기 해당하는 뭐가 되는 거니? 높이가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이렇게 보자. 여기 대응하는 높이인데 정N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는 대응이 되는 한 점을 생각할 수 있지. 맞아, 여기까지. 자, 이런 세타가 있다면 2, 2, 3, 4, 5, 6세타가 있는데 사인 세타와 사인 6세타는 어때? 사인 세타와 사인 6세타는 이때의 y좌표잖아. y좌표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거야. 막곡지각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치? 아, 그러면 이 빨간색 두 개를 더하면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이거 두 개 더하면 0이 되는 거야. 맞아, 여기까지? 얘도 어때? 여기서 수선발 내리면 2세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직선 그어서 여기에 대응되는 점이 있을 거야.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선발 내리면 이때 이 막곡지가 크기도 2세타가 되겠지. 실상은 7세타가 되겠지만. 그치? 어쨌든 이 빨간색 두 점의 y좌표의 합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니까 0이 되겠지. 맞아, 여기까지?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속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쌍을 그어서 이때 y좌표 합을 구해도 이 좌표 합은 대응이 되므로 0. 이것도 0.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그어도 뭐가 되는 거야? 이것도 0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마지막에 있는 세타와 5세타의 합도 어떻게 되겠어? 0 더하기 0이니까 0이 되는 거야. 점 안 찍은 게 없네? 그치? 다 0이 됐어. 그러면 사인 세타 더하기 2세타 더하기 점점점 해서 10세타까지 더하면 우리가 얼마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 이거 0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대응 관계를 생각하고 분명히 이게 뭐 세타, 2세타 n등분 하라고 하면 무조건 짝수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홀수인 경우는 되게 특수한 경우거든. 이 특수한 경우는 좀 따로 풀어줘야 되는데 일단 짝수가 나오면 그것의 절반에 해당하는 직선을 긋자. 그리고 그 점을 이어서 n각형 생각해서 이 막곡지각을 생각해서 대응 관계를 보면 대부분이 소거가 된단 말이야. 소거 안 되는 것만 우리가 따로 계산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일단 그 쌤이 숙제를 먼저 내줄게요. 잠깐만.